내가 20살 때 일이다. 사건이 벌어졌던 그날, 나는 남자친구 알바 마치는 시간에 맞춰 남자친구 동네로 갔었다. 남자친구와 만나 얘기하면서 술도 먹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꽤 지나 있었다. 일단 1004번 심화버스를 타고 우리 동네로 가서 근처에서 택시를 타기로 마음먹었다. 만취한 남자친구는 내가 버스 타는 것만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 버스를 탄 나는 노선표를 보기 위해 뒤로 갔다. 남포동에서 내려야겠다 생각하고 뒷문 쪽에 앉으려고 돌아섰는데 작업복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 열댓 명이 앉아 있었다. 여자는 없었고 전부 남자였다. 그때가 한여름이라 딱 붙는 흰 티셔츠에 핫팬츠를 입고 있었는데 몇십 개의 눈이 나만 쳐다보고 있었다. 순간 좀 놀라긴 했지만 태어난 척 통로 쪽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반대편 통로 쪽에 앉은 외국인이 "아가씨 안녕?" 하며 말을 걸었다. 그 말을 무시했어야 했는데 "안녕하세요" 라고 받아줬다.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예쁘다. 어디서 내리냐고 물었다. 나는 남포동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걸 왜 말했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차 싶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냥 다 허허하면서 대충 넘겼다. 근데 갑자기 사진을 찍고 싶다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순식간에 날 창문 쪽으로 앉히고 자기가 통로 쪽에 앉았다.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 하는 사이 다른 외국인은 카메라를 들고 있고 내 옆에 외국인은 나한테 어깨 동무까지 했다. 몸이 굳어버린 나는 눈물이 나려 했다. 맨 뒤를 돌아봤더니 중국인 3명이 의자에 앉아 팔을 올리고 턱을 개고 날 보고 있었다. 당시 인신매매, 납치괴담이 인터넷에 떠돌던 시절이라 무서운 생각이 마구 떠올랐다.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 옆에 외국인을 뿌리치고 기사 아저씨가 있는 쪽으로 갔다. "아저씨, 남포동 가려면 얼마나 남았어요?"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렀다. 기사 아저씨는 "남포동이면 20분이면 간다. 왜 우냐?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저 뒤에 외국인들 너무 무섭다며 막 횡설수설했다. 뭐라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아저씨는 쟤네 부산역에서 다 내린다.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서 외국인을 겁내면 어쩌냐.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일단 진정하라며 안심시켜 주셨다. 기사님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같이 사진 찍었던 외국인이 거기까지 따라왔다. 외국인은 왜 우냐고 물었지만 나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마치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감시하러 온 느낌이었다. 내가 대답 없이 계속 울고 있으니 기사님이 뒤에 가서 앉으라고 외국인에게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외국인은 아무 대꾸 없이 뒤로 갔다. 기사님이 계속 달래주는 사이 부산역에 도착했고 진짜 그 외국인들이 전부 내렸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여전히 턱을 개고 날 쳐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기사님이 "부산역이다. 내리라고 외쳤는데 3명 다 우물쭈물하면서 안 내렸다. 기사님이 재차 외쳐도 내리지 않았다. 그러자 기사님은 복도에 서서 어디서 내리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명이 어눌한 한국말로 "남포동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힘이 풀렸다. 내 입으로 남포동이라고 말했던 걸 100번 1000번 후회했다. 일단 버스는 다시 출발했지만 기사님도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는지 조용히 내게 말씀하셨다. 아가씨, 그냥 남포동 말고 서구청에서 내려요. 거기서 택시를 타든 부모님을 부르든 하세요. 나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서구청에 내리는데 무섭다. 데리러 와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깜짝 놀란 엄마는 알겠다고 하셨다. 기사님은 가는 동안 날 계속 안심시켜 주셨고 버스는 어느덧 남포동에 도착했다. 그런데 내가 안 내리고 있으니 중국인 3명도 안 내리는 것이었다. 짜증이 난 기사님은 "남포동이다. 안 내리냐고 하니까 서로 눈치만 보다가 한 명만 내렸다. 그 다음 정거장은 자갈치였는데 기사님이 남포동 지났다고 외치니 또 한 명만 내렸다. 진짜 저놈들이 날 노리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식은땀이 계속 났다. 그러는 사이 버스는 폐차지인 서구청에 도착했다. 서구청에 버스를 세운 기사님은 내게 일단 움직이지 말고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셨다. 뒤쪽으로 향한 기사님이 마지막 남은 중국인에게 "종점이다. 이제 차 안 가니까 내리라고 말했다. 아저씨의 기세에 눌렸는지 중국인은 그제서야 꾸물거리며 버스에서 내렸다. 그리고 버스 옆을 지나는데 날 빤히 쳐다보면서 걸어갔다. 그 모습을 본 기사님은 욕을 했다.
아저씨는 울고 있는 나를 달래주면서 운행 스케줄도 미루고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하셨다. 너무도 친절하신 분이었다. 10여 분 뒤 엄마랑 아빠가 차를 몰고 도착하셨다. 아빠는 차에서 황급히 내려 버스로 달려왔다. 나와 부모님은 기사님께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기사님은 조심히 들어가라고 말하고 떠나셨다. 그런데 차에 타서 안심하려던 찰나 가로수 밑에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자세히 보니 마지막에 내렸던 그 중국인이 내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패닉에 빠진 나는 부모님께 저 사람이다.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소리쳤다. 아빠는 급히 차를 출발시켰고 일부러 먼 길을 돌아 집으로 갔다. 아빠는 아무도 안 따라온다고 걱정 마라. 일단 집에 가서 진정 좀 하고 얘기하자고 하셨다.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다. 말하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날 이후 일주일 정도 밖에 나가질 못했다. 무서워서 좀처럼 나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었다. 하지만 학교와 알바를 가야 했기에 다시 외출을 시작했지만 한동안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 버스만 봐도 눈물이 났고 택시를 타면 그 외국인들이 운전하고 있을 것 같았다. 몇 달 동안은 부모님이나 남동생이 꼭 배웅해줬고 데리러 왔다. 가족들이 있어 극복할 수 있었다. 다행히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 일은 인생 최악의 순간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 버스 기사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